반갑습니다. 짜게 싸게 통합과학의 간장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시작부터 왜 이래? 자, 요즘 제가 수업이 좀 많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요. 말이 약간 꼬일 수가 있는데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새로운 소단원 이제 들어갑니다. 물질의 규칙성 되겠습니다. 물질의 규칙성. 지난 시간까지는 물질의 규칙성이 아니라 물질의 생성이었죠. 오히려 지난 시간이 좀 더 어려웠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주 공간에 뭐가 만들어지잖아. 일단 가벼운 원소부터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도대체 그 가벼운 원소, 수소하고 헬륨이 있는데 도대체 그 놈들 말고 다른 놈들이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하잖아. 오케이? 궁금한 놈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걔네들 보면 이상하게 규칙이 하나 있더라 이거지. 늘 제가 얘기하는 게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 현상을 간단한 원칙, 간단한 규칙, 원칙, 룰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 규칙성 그 첫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원소와 원자. 항상 나오거든. 얘들아, 원소와 원자는 늘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는데 중학교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 이렇게 딱 나옵니다.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끝난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가령 중학교 때 봤던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 H2O라는 게 있다면 H2O 원소와 원자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원소와 원자. 요 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두 종류고요. 원자의 개수는 3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합니다. 다음에 CO2라고 한다면 역시 얘도 원소의 종류는 두 종류고요. 원자의 개수는 3개입니다. 라고 합니다. 알겠어. 원소라는 것은 무슨 의미는 물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 되어 있지만 뒤에는 보통 이제 종류라는 말이 따라와주면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 같은 경우는 기본 입자, 얘는 개수가 따라와주면 좀 깔끔하다. 숫자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NH3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얘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 누구밖에 없어. N하고 H밖에 없다고. 질소하고 수소죠. 이미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4개.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겠지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CH3DOOH. 의 종류는 CHO, 3종류고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앞에 EH2O라고 적으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죠. 지금은 좀 전까지 종류는 2종류고요. 개수는 3개라고 했을 때는 물이라는 하나의 분자가 되겠죠. 자, 원소하고 원자랑 뭐랑 분자는 따로 나올 수가 없죠. 너무나 중요하고 거의 붙어 다닌다. 원소와 원자, 그 다음에 분자. 원자가 몇 개 모여? 여러 개 모여. 그럼 뭐가 된다? 분자가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자가 뭡니까? 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원소와 원자. 원소는 종류, 원자는 개수. 원자가 이제 여러 개 모이면 분자라고 하고 대부분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전부 다 뭐로 존재한다고? 전부 다가 아니라 대부분은 뭐로 존재한다? 분자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분자로 존재합니다. 물론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 또는 금속으로만 되어 있는 거, 또는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것들은 이제 분자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분자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물질은 분자, 원자가 여러 개 모여있는 분자다라고 부르면 되겠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원소와 원자는 어떤 거냐? 아마 다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텐데요. 원자의 구조가 아마 나올 겁니다. 원자의 구조, 원자가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를 볼 때는 가운데 핵이 있고요.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지요. 지난 시간까지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건 쿼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 안에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막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설명하는 규칙은 뭐냐면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주와 목토천해가 돌고 있듯이 그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대신에 이제 간접적인 이제 실험들을 가지고 혹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추측할 뿐인데, 자, 어쨌든 원자라는 건 핵이 있고 전자가 돈다 그랬잖아. 요런 게 몇 개 있습니까? 요런 놈이 몇 개 있습니까? 또는 요런 게 몇 종류가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가령 만약에 H2O라고 했잖아요. H2O라는 한 분자에는, 일단 2는 그냥 분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분자의 개수. 만약에 4라고 됐으면 요게 몇 분자가 있다고 4분자가 있는 겁니다. 얘가 만약 2라고 한다면 얘가 2분자가 있는 거야. 오케이? 지금 그 얘기 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원소와 원자입니다. 원소와 원자. 어쨌든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을 텐데 핵 주변에 전자가 하나가 도는 게 있을 거잖아. 또는 핵 주변에 전자가 8개가 도는 것도 있을 거잖아. 그리고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는 원자와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는 원자가 2개가 있네요. 그리고 8개가 돌고 있는 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H2O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H2O야. H2O란 놈은 가운데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냐면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는 놈인데, 그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이게 한 8개가 있어요. 8개. 8개가 있고 주변에 전자도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는데 첫 번째에는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8개가 두 번째는 한 6개가 있는 요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산소라고 부릅니다. 6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 둘. 잘 안 보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는 하나만 있고요. 자, 요런 게 몇 놈이 있냐면 요런 게 2놈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요렇게 생긴 놈이 2놈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같은 놈이잖아. 한 종류. 요 한 놈 있죠? 한 종류. 해수 몇 종류?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2종류이고요. 근데 문제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했는데 요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까? 해서 뭐라고? 요런 게 하나, 둘, 셋, 3개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잖아. 요 말 조금만 다르게 하자면 성질이라고 해도 돼. 성질 무슨 말이냐? 얘가 전자가 하나 있잖아. 전자가 중요하면 전자가 중요해요. 전자가 하나 있잖아. 얘 8개가 있잖아. 무슨 말이냐?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고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데 얘하고는 어쨌든 전자의 개수 때문에 뭐가 다르다고? 성질이 달라진다고. 즉 성질이 다른 놈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얘하고 얘는 똑같아. 얘하고 얘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몇 종류? 2종류라고 하는 게 원래 정석인데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란 말이야. 다시 한 번 더. 핵 주변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서 생기는 성질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8개 움직이면서 생기는 성질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요놈 성질하고 요놈 성질은 좀 다를 거다 이거지. 근데 요놈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2개, 3개, 10개 있어봐야 어쨌든 요 성질이나 요 성질은 똑같을 거라고. 성질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데 전자의 개수가 하나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짜리가 한 놈이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놈이 한 놈이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놈이 더 있다라고 해서 같은 놈이 한 놈이 더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성질이 달라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어쨌든 성질이 둘이 똑같아. 얘만 좀 다르고. 성질이 같은 놈이 2놈이네. 어쨌든 얘는 성질 한 종류네. 얘는 또 한 종류네. 종류 몇 종류? 2종류. 됐습니까? 몇 개입니까? 요런 게 하나, 둘, 셋, 3개 있네. 해서 원소와 원자는 저런 차이점이 있는데 좀 느낌이 오십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원소의 종류와 원자 개수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그럼 이게 문제가 나오느냐? 또 의외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면 수업 중에 막 얘기를 할 거라고.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학교 쌤들이나 막 문제 같은 데 나올 거라고. 원소와 원자를 비교하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이건 중학교 때 이미 다 나왔던 거거든.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니 수학 시간에 구구단을 계속해서 뭐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원소와 원자는 좀 길게 제가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주기율표가 갑자기 뿅 하고 나오는데 이것도 배웠잖아.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주기율표. 여기에 나와 있는 율자가 무슨 율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슨 율자니? 율은 규칙입니다. 규칙 또는 법이죠. 법. 법률자입니다. 율법을 공표하다. 공표가 맞나요? 공포하다. 공표하다. 율법이 뭐냐면 법을 얘기하는 거야. 법이 있네요. 법. 규칙이 있네요. 무슨 규칙? 주기적으로 법칙이 있다. 주기적으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데 물론 요 4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정도. 대면모. 사실 율렌즈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대면모 순서가 내신에 나오죠. 대학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내신에 나올 수 있겠죠. 대면모, 데베라이너, 멘델레예프, 모즐리 이렇게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순서도 좀 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그 사이에 대뉸멘모, 율렌즈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뭐냐를 보기 전에 연도로 한번 볼까요? 연도 1816년이죠. 1816년이면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입니까? 200여 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 별로 아니야.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 길게 가봐야 그 할아버지 밖에 안 돼요.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옛날에는 할아버지까지도 그까지 좀 무리죠. 그까지는 좀 무리지만 어쨌든 보통 할아버지까지는 같이 살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까지는 같이 살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학적인 내용은 불과 200~300년 물론 그 전부터도 뭐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꽃피운 시기가 과학 지식이 꽃피운 시기가 불과 200~30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 전부터 알려진 내용들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의 양보다는 그 이후에 알려진 양이 훨씬 더 방대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막 일어났죠, 막. 어쨌든 그 중에 데베라이너가 궁금해했습니다. 분명히 얘가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종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 책상에 책이 많단 말이야.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냥 순서대로 그냥 정리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는 교과서, 참고서는 참고서, 문제지는 문제지 또는 국어는 국어, 영어는 영어, 수학은 수학, 과학은 과학 이렇게 정리하잖아. 그렇게 정리하기 좀 편하잖아.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책상에 한두 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 권 있으면은 지저분해 보이니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 좋아해. 특히 또 과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줄 삐딱한 거 못 보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약간 삐뚤어진 거 못 보는 거. 강박관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죠. 물론 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먼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물리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화학적 성질이 뭐냐, 물리적인 성질이 뭐냐가 사실은 이 문장의 키포인트는 아니고요. 화학적 성질은 반응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물리적 성질은 그냥 위치나, 그다음에 상태가 변하는 거. 상태가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걸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성질을 이런 거라고 하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물리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원소를 3개씩 한번 묶어봤습니다. 보니까 책상 위에 책을 보니까 뭐야 이게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이 있네. 국어, 영어, 국영수, 과가 있네. 국영수, 과사 이렇게 있네. 보니까 3권씩 있네요. 그럼 국어끼리, 영어끼리, 수학끼리, 과학끼리, 사회끼리. 묶어봤다 이거야. 그래서 묶은 상태에서 책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얘는 숫자만 나오고요. 얘는 들여다보니까 실험만 나오고요. 얘 들여다보니까 지도만 나오네. 뭔가 비슷하네. 늘 묶어봤지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이제 다 설명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율렌즈인데 율렌즈 하면은 이 내용만 아시면 돼요. 율렌즈는 옥타브설. 옥타브가 뭐냐 숫자로 얘기하면 8입니다. 8. 자, 8우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8우설. 요 내용을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옥타브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8우설은 아니고요. 옥타브는 그냥 8이라는 숫자 중요하다. 무슨 8이냐? 아까는 성질이 비슷한 걸 3개씩 묶었잖아. 앞에서 3개씩 묶어봤는데 잠깐 있어봐. 이게 묶어보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게 8번째마다 비슷한 놈이 나오더라 이거. 뭘로 가지고? 원자량을 가지고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의 상대적 질량.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결정할 때는 원자번호 이따 나오죠. 다음 시간입니까? 다다음 시간입니까? 원자량은 원자번호 6번 탄소를 12로 정합니다. 원자의 질량을. 실제 12g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야. 너무 가벼워서 그냥 12로 잡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벼워서 12로 잡고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옥타브설이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멘델레예프가 굉장히 잘 나오죠. 멘델레예프. 63종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뭐가 된다? 최초의 주기율표가 된다. 최초의 주기율표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주기율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주기율표에서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멘델레예프. 무려 63종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거가 몇 가지냐면 거의 한 110여 종이거든. 110여 종인데 그중에 63종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찾아낸 거죠. 그리고 얘도 비슷해. 얘도 있어요.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와. 근데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와서 여기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미발견된 것도 있었겠죠.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미발견된 원소의 자리에는 빈칸을 두고요. 주기율표상의 위치로부터 새로운 원소의 존재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놈은 위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겠지. 이런 거죠. 하나, 둘, 3, 넷, 5, 6, 7, 8 하고 하나, 둘, 3, 넷, 5, 6, 7, 8.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얘랑 좀 비슷한 게 나오더라 이거. 줄을 쫙 세워본 거죠. 그러면 다 전부 다 세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여기 뭔가 있어야 될 텐데 발견이 안 됐어. 일단 빈칸을 두고 나서 얘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예측은 가능하겠죠. 왜?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래. 얘만큼 유독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누구냐면 모즐입니다. 모즐 1913년 모즐. 연도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연도는 안 나와. 제가 숫자는 외우라는 숫자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라고 하지 않은 숫자가 보기에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 안 나와.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X선 연구를 통해서 원자 번호를 결정합니다. X선 통해서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데 X선은 왜? 우리 몸속에 뼈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물론 찢어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X선 같은 걸 찍어보잖아요. 그럼 간접적으로 여기 뼈가 금이 같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자라는 게 너무 작아서 우리 돋보기로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야. 선생님 현미경 안 보면 안 보여. 현미경으로 안 보여.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X선 연구가 그나마 이제 원자의 구조가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이제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 있고 그다음에 크기가 대략 얼마가 되는지 정도를 대충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건 무엇에 의해서? 양성자수입니다. 양성자수. 나오겠습니다만 양성자의 수는 어디에? 핵 안에 있는 거거든. 핵 안에.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결정했는데 그럼 이상하잖아. 선생님. 서로 다른 놈인데, 서로 다른 원소인데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은 놈이 좀 하나라도 겹치지 않을까? 안 겹쳐. 희한하게도. 만약에 겹치는 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규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주기율표는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뭔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희한하잖아. 특이하잖아. 독특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이루어서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와 거의 똑같다. 그 왜 가장 흡사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모즐리가 썼던 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소의 종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자연적으로 발견된 원소의 종류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92번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뒤에 10 몇 개 정도는 20 몇 개 정도가 되겠네. 20 몇 개 정도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얘와 거의 지금도 똑같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결정합니다. 원자 번호를 결정해서 순서를 딱 짓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겹치는 거 없이요. 그 다음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는 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순서는 좀 나중에 내신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 좀 기억을 내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 써가면서 막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암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잠깐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일단 한번 봐두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 가서 처음 외우지 뭐 하면 나중에 외울 게 너무 많잖아. 버퍼링이 생기죠. 그러니까 미리 그냥 읽어보시고 그런 게 있었구나. 대률맨모, 대맨모 또는 대률맨모, 대률맨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치하지만 오케이. 대맨모, 대률맨모 이렇게 기억을 두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굉장하고 상당히 상당하죠. 자, 일단 생소한 단어가 좀 나오죠. 중학교 때 이 단어 안 나왔습니까? 다 나와. 근데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외워. 이게 중요했거든. 그리고 이원들 외워 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짜게 싸게 꼼꼼하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주기는 이쪽 줄을 얘기했죠. 이쪽 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우리가 만난 지 몇 년? 1년 됐네요. 1주기. 2년 됐네요. 2주기. 3년 됐네요.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 6주년, 7주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7주기까지만 일단 발견됐습니다. 만들어졌고요. 자, 이게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7주기까지 있고요. 같은 주기는 같은 전자껍질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전자껍질은 같은 주기를 얘기한다. 1주년이 왔단 말이야. 1주년이 들어가 있는 그 해는 그 해가 끝날 때까지는 같은 해야. 2주년이 돌아왔단 말이야. 2주년이 끝날 때까지는 그 해는 같은 해야. 라는 뜻입니다. 같은 전자껍질입니다. 전자껍질은 또 뭐냐? 전자껍질 안에 전자가 들어갈 껍질이니까 전자껍데기가 되겠죠. 전자껍질, 전자껍데기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같은 주기는 같은 전자껍질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저건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고 1에서 18조까지 있는데 이걸 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기억을 해야 될 주기율표는 사실 이건 아니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건데 이것도 줄이면은 가운데를 싹 빼고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다른 거 없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이걸 왜 다 해야 되면 중간에 뭐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그냥 지운 거야. 뭘? 앞에 있는 얘를 지운 거야. 뭐 가운데 싹 비었습니다. 왜? 우리는 110여 개의 원소에 관련된 모든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대의 주기율은 어떤 규칙이 있느냐. 이런 규칙이 있다고요. 또는 이런 규칙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8번째마다 아까 뉴랜저 옥타브설이죠.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는 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보니까 수소하고 헬륨은 2개, 왜 메뉴에 2개밖에 없죠. 이건 예외적으로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가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좀 비슷한 성질이 되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또 비슷한 놈이야. 그리고 하나 하고 나서 또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요런 것들 싹 뺍니다. 요런 것들 싹 빼요. 이렇게 싹 뺍니다. 왜냐면 이건 나중에 조금은 다른 규칙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1번부터 원자 번호인데 1번서부터 1번 쭉 가서 여기 20이라는 숫자가 있죠. 20번입니다. 20번까지는 교과 과정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 20번까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까 나왔던 전자 껍데기에 있는 전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 껍데기는 달라도 전자 껍질 수는 달라도 전자 껍질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라는 거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는 설명이 가능해. 1번부터 20번까지 설명이 가능해. 그 나머지는요. 이걸로 설명이 잘 안 돼. 조금은 다른 규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스포츠 좋아합니까? 스포츠? 제가 또 야구를 좀 좋아하죠. 야구를 잘하지는 못하죠.
그냥 보는 걸 좋아합니다. 보고 막 욕하는 거 좋아해요. 야, 이씨, 야, 똑바로 하네. 뭐 이런 거. 야구를 좋아합니다만 야구장에서는 야구 룰이 있잖아. 근데 그 야구 룰을 축구장까지 데리고 가서 그 축구 하는데 야구 룰을 쓰면 되겠습니까? 적용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야구 규칙, 축구장에서 축구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씩 좀 다.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 딱 하나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니잖아. 축구도 봐봐. 축구. 공격할 때 규칙이 있고요. 수비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골키파의 규칙이 있죠. 손 쓰면 안 되죠. 업사이드 하면 안 돼. 발로 똑같이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110여 개가 되는 원소들을 전부 다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했으면 물론 좋겠지. 실제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막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일단 20번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이 8에 해당하는 8, 여덟입니다. 이상하잖아. 열도 아니고 여덟이야, 여덟. 여덟에 왜 하필 여덟입니까?는 다음에 또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인데 그 사이에 이게 왜 1쪽이고 2쪽이고 갑자기 18쪽, 이게 13, 14, 15, 18쪽이 나오느냐. 이 사이에 얘네가 있어요. 얘네를 우리 다루지가 않아. 스타바크, 망철, 코니쿠아 10개가 더 있는데 이걸 21번부터 30까지 10개가 더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과 과정에서 고1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게 요것만 빼버리고 그냥 야 이게 1쪽이고 2쪽이다 그 다음에 13쪽이다 라고 왜 13쪽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이유가 있는데 요걸 우리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개가 있단 말이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다음에 13쪽. 그러니까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습니다. 18쪽. 1쪽에서부터 18쪽까지 있다. 1쪽에서부터 18쪽까지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 알 수는 없으니 몇 가지만 추려서 우리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봐봐 얘들아. 얘네가 있잖아요. 얘네가 있잖아. 얘 금속이라 되어 있죠. 중금속, 비금속이라 되어 있죠. 일단 금속과 비금속 보겠습니다. 금속은 왼쪽에 주로 있죠. 왼쪽에 가운데쯤이 다 몰려 있네요. 요거 이 색깔 요거 얘기하는 거야. 물론 수소는 제외하고. 수소는 또 예외죠. 오케이. 그리고 비금속은 약간 오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준금속이 있네. 준금속은 뭐냐면 이거 금속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 하지만 금속은 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우승인데 준우승했네. 그 우승이야 준우승이야? 준우승이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자 어쨌든 일단 금속이 훨씬 많습니다. 개수가. 금속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제 딱 띄워서 이제 설명할 텐데 다시 한번 더 주기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족은 빼먹었네요.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규칙이 좀 비슷합니다.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현상이 좀 비슷합니다. 물론 수소는 제외합니다. 약간 쟤는 제외야. 제외인데 왜 왼쪽 쪽에 서 있습니까? 심지어 얘는 금속도 아니에요. 근데 왜 왼쪽에 있는 거야? 일단 왼쪽에 있는 이온은 있겠죠. 요게 이제 전부 다 이온화가 되면 이온화가 되면 전부 다 플러스 1 플러스 1가 되거든. 요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왼쪽에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띄어서 얘네들만 지금 볼 거라고 이제 앞으로 수소, 헬륨, 리베, 붕탄질산 외우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수, 헬, 리베 이거 중학생 보통 이제 중1 학년들한테 중1 애들한테 막 외우는 방법은 수, 헬, 리베, 붕탄질, 산플레나마, 알규인, 황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코찔찔이 중학생이 아니잖아. 그냥 외워. 여러분들 그 노래 부르면서 시험지 받자마자 수, 헬, 리베, 붕탄 이렇게 할 겁니까? 그 바로바로 써야 됩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써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자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를 볼 텐데 이 안에는 금속이 얘네가 있어요. 금속. 20번 안에는 오히려 금속의 개수가 좀 적습니다. 오히려. 얘는 준금속이고요. 얘네 둘은 준금속이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잖아. 얘만 보고 비금속이 훨씬 더 많네요가 아니라 금속이 밑에 투르륵 있는데 우리가 안 배워서 그래. 다루지 않아서 그런 거야. 금속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등등이 어디에 쓰이는지 다 알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또 세세하고 소소한 것들은 소소하진 않죠. 세세하고 이게 좀 더 깊은 얘기들은 대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 주기율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우리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보면 되는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만 볼 겁니다. 그리고 1족, 2족, 13, 14, 15, 16, 17, 18쪽까지 볼 거고요. 라는 뜻이죠. 볼 거고, 그렇지. 볼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금속 원소, 그렇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한 번 더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족을 설명드릴 텐데,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제가 요번 시간에 설명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냐? 얘네 봐봐, 얘네. 중학교 때 조금 난 공부했다 하는 친구들 좀 알 겁니다. 얘네를 뭐라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요. 비활성인데 주로 뭐로 존재하냐면 기체로 존재해. 해서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요. 비활성 기체. 이 소리는 뭔 소리냐? 비활성 기체는 활성이 안 돼요. 활성이 안 되는 얘기는 남들하고 반응을 안 해. 대부분은 얘네들이 혼자 존재하지 않고요. 다른 놈이랑 만납니다. 만나서 조금 더 안정한 물질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얘네는 그렇지가 않아. 얘네는 그냥 난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외로운데? 나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는데?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는데? 해서 만난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그냥 괜찮아. 나 혼자 괜찮은데? 혼자 집에서 TV 보는 거 나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 있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근데 데이트하는 것도 귀찮고요. 여자 만나면 귀찮고요. 남자 만나면 귀찮고요. 친구 만나면 귀찮고요. 집에서 TV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예요! 제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이 없는 날 가끔 있거든. 완전 내 세상이지. 그냥 하루 종일 TV 봅니다. 왜 선생님 바보상자 TV를 왜 봅니까? 아무도 제가 외로울 때 저에게 친구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외에는. 따시! 자, 얘네 괜찮아. 얘네는 반응을 안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깊게 들어가면 왜 반응을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자가 중요하죠. 전자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이동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전자가 이동해야지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기억납니다만 대학을 딱 갔더니만 우리 전공 과목 선생님께서 야 화학 반응은 전자의 장난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만 나중에 보면 진짜 다 그래. 진짜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주거니 받거니.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지만 반응을 한다는 건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럼 얘는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 반응을 해 안 해? 안 해. 반응 안 해. 자, 활성이라는 건 반응을 한다는 얘기인데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아. 걔는 혼자라 그냥 독신주의자. 괜찮아. 여러분들. 근데 이 내용은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오죠. 우리 주로 이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기율표가 이런 거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주 깊게 안 물어봐. 괜찮아. 공통과학이야, 공통과학. 죄송합니다. 공통과학이 통합과학이야. 통합과학은 통합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느냐. 물론 깊이가 필요한 건 제가 설명을 다 드리죠. 역사에 관련돼서 제가 아주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텝 2. 실력 키우기에 몇 번이냐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텝 2. 스텝 1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스텝 1은 혼자 해도 돼. 이거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스텝 2.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은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합니다. 가로줄을 주기라고 세로는 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말하는 족은 영어로 하면 그룹이죠. 그룹.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념했다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겁니다. 주기는 뭐라고 하냐면 피리어드. 1피리어드, 2피리어드. 하키할 때 하죠. 하키할 때. 자, 2주기에는 8종류의 원소가 있으며 1쪽부터 18쪽까지로 분류합니다. 18쪽 원소들은 주기율표의 맨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9번인 원소와 17번인 원소는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볼까요? 9번이 원소와 17번이 원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족일까? 왜 같은 그룹일까?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금속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와 중금속 원소의 중간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죠. 중금속 원소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을 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은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진 않고 굉장히 쉽긴 합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브라더들들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요. 짜게 싸게 슬로건이 약간 바뀌었죠. 짜게 싸게 통합과학의 간장 선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